제3막 팔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적폐 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봅시다. 3세방. 금년이 촛불항쟁 5주년이 됐어요. 그 5년의 시간을 통해서 짚어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광장에서 외치고 요구했던 내용들이 얼마나 실현됐을까. 많이 진전해서 온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용이 있었나? 이런 지점에 대해서는 사실상 많은 실망도 있고 그리고는 힘의 한계도 느꼈던 그런 5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촛불혁명을 통해서 세워진 문재인 정부가 그만큼의 애초의 개혁 기조를 밀고 나왔을까? 거기에는 문재인 정부의 주체적인 요인도 있었을 것이고 또 상황의 압박 요인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사회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봅니다. 이 시간을 거치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 역사를 가로막는 세력의 정체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고 알기가 사실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냉전 수구 세력 이런 형태로 해서 뭉뚱그려서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개념에 포함되어 있는 세력들이 굵직굵직하게 드러났던 게 있죠. 그건 기본적으로는 군사주의 세력들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장착이 되는 가운데에서 이 세력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이 됐고 위장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사회를 지배해 왔던 거죠. 촛불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세웠고 그러면서 우리가 원했던 그 다음 단계의 미래의 어떤 진로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부딪혀 보니까 우리는 정부의 권력을 바꿨을 뿐이지 1945년에 해방공간에서 반민특위가 자제된 이후에 우리 사회를 지배해왔던 세력들이 도처에서 잠복해 있거나 아니면 우리를 포위하고 있었다. 그 후예들까지 하나의 거대한 특권 세력 동맹체제를 만들어서 우리의 앞길을 갈아먹고 있었구나. 민생을 가로채고 있었구나. 한반도 평화를 끊임없이 위협해 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이들의 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알게 됐어요. 이름까지도 다 알게 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변화죠. 고통은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확인이 되는 것이죠. 쇼초동에서 켜진 촛불은 촛불혁명의 제2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 권력이 얼마나 잔혹하게 군림하고 있었는가 하는 것 아주 분명히 확인을 했죠. 그리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이 허가받지 않는 법정이 돼서 무고한 사람들을 그 법정에 끌고 와서 자기들 마음대로 거의 사회적 처형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제도로 마련된 법정에 갔을 때는 이미 유죄 판결이 돼서 단독돼서 처형당하는 신세가 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거대한 부패한 특권 카르텔을 지켜내기 위한 문지기들이었고 그들 자신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됐죠. 그 과정에서 그래도 개혁 역량을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화시키기 위해서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된 계기를 시민들이 만들어냈고 공수처도 드디어 만들어냈죠. 이런 차원에서 보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던 거예요. 제1막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그런 제도적인 장치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끊임없이 시민들이 개혁의 어떤 동력을 부여하지 않으면 정치적인 눈치 보기라든가 또는 기득권의 포로가 돼서 시민이 요구했던 그러한 개혁 정치를 하는 데는 아주 난감한 상태에 빠지거나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 배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의 공간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기회가 만들어졌고 이것은 우리가 경험해 온 것처럼 이제는 전면전이 시작된 셈이에요. 보다 강력한 개혁 정부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리고 지난 5년 동안에 배웠던 경험과 성찰, 반성, 또 지혜로운 전략까지 여기에 결합되면 다음번에 들어서는 정부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할 거예요. 아마 부패한 특권 동맹 카르텔 세력들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총반격을 시도를 한 거죠. 반민특위가 자제되는 가운데 이른바 6월 총반격이라는 역사적인 규정이 있어요. 친일 세력들의 총반격으로 해서 6월에 반민특위가 무너지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죠. 이런 과정이 이번에 또다시 재현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이 단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을 여는 열쇠이고 이걸 통해서 부패한 특권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이 목표는 검찰개혁, 언론개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체의 정의로운 대전환을 위한 길을 확보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만들어지는 것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입니다. 다시 촛불을 들고 시민들이 개혁전선의 총집결을 해서 우리의 역량을 최대한 만들어내는 것이죠. 아쉽게도 비대면 시대가 돼서 광장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되어 있지 않지만 비대면 시대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장치들이 도리어 이것을 공간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연대의 거점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또 배웠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연대가 힘있게 가동하게 된다면 그럼 대선이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적 공간에서 우리의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촛불의 기세가 점점 약화되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상황에서 모두가 갈증을 느꼈고 그리고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서 특히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를 전면에 걸었는데 역시 뜨거운 반응을 일으켰죠. 이게 하나의 모델이 우리한테 있는 거죠. 그렇다면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각기 도처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분들이 하나의 연대 조직으로 묶어진다면 이것은 과거의 70년대의 국민운동과 같은 차원의 어떤 결합의 질, 양, 강도 이런 모든 것들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고 이러한 기대를 토로를 했더니 여기에 함께 하겠다는 분들이 쫙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검언개혁 촛불행동연대입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합리도 많을 뿐만 아니라 촛불행동에 관심이 있는 우리 사회 개혁에 관심 있는 시민 운동 조직들이 거의 60여 개가 전부 결합을 했고 특히 이제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대한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도 막 이제 거의 30여 개까지 가는 그런 형태로 단단하게 결합을 했어요.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우리가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것이 갖는 그러한 위력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3차 같은 경우에는 추미애 전 장관이 와서 그 누적된 조회수가 한 100만 된다 그러더라고요. 1차는 우리 함께 모이자 이런 의미가 있고요. 2차는 그렇다면 어떤 문제를 우리가 돌파를 해야 되지? 3차는 과연 응집력을 발휘할 수 있겠어? 4차는 이제 11월 6일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 이재명 후보를 모시고 개혁전선의 총집결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볼 작정입니다. 제가 아까 촛불혁명 1막, 2막 얘기했는데 제3막이 열리는 것이죠. 1막은 우리의 기대, 2막은 시도했던 노력들, 그리고 3막은 그 과정에서의 때로의 후퇴, 때로의 진전, 이 모든 것을 총집결해서 새로운 형태의 진전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임무가 됐다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제3막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차원이 더 향상되는 형태의 시즌2 촛불혁명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모일 우리가 모여서 혁명적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른바 구체적인 앙상 리듬이 뒤집어졌다. 이걸로 이제 혁명은 완료된다. 그런 건 아니죠. 긴 세월이 필요합니다. 프랑스 혁명도 100년이 걸렸어요. 거기서 때로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러면서 역사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고 그리고는 민주공화정이 확고하게 서게 되는 것을 경험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부에서 부패한 카르텔을 해체시키고 이들이 꽉 쥐고 있었던 한반도의 운명을 시민들이 거머쥐고 주체적으로 우리의 앞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사적 역량을 모으는 것이 바로 그 거점이 바로 이 검언개혁 촛불행동
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는 대장동 사태에서도 봤지만은 검찰개혁과 함께 엄청난 이 우리나라의 토건 자본과 결합되어 있는 부패 세력들이 기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민중들의 삶을 핏바람먹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말로는 불로소득이라는 아주 점잖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핏바람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런 기생 세력들이 우리 사회에 꽉 있는 거죠.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민생은 불가능해요. 민생이 지금 죽겠는데 무슨 개혁이야? 천만의 말씀. 특권 세력들은 엄청난 파일을 잔뜩 독점해놓고 나머지 요만한 것을 가지고 한번 공정하게 나눠보지? 이런 식으로 해서 피 튀기는 경쟁을 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약자의 약자들을 잡아먹게 하는 오징어 게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판을 뒤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체제를 해체시키지 않으면 보통의 시민들이, 보통의 민众들이, 보통의 서민들이 가져가야 될 그런 권리를 갖지 못해요. 이 권리를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선택이 아니겠는가. 그러한 자기의 삶을 기획할 수 있는 권리를 모두에게 돌려주자는 것이죠.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죠. 이걸 굳건하게 만들어서 정치적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토대도 민주적으로 완성하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역량을 역사적으로 만들어낼 책임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을까요? 바로 여기에 검언개혁과 촛불행동연대의 목표가 있습니다. 제3막 팔이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적폐세력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해봅시다. 3세방 함께 하시면 세기를 열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 새로운 미래를 같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